예, 2024년 지금 11월 3일 지금 밤 10시 50분경이고요. 아,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짧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밤에 좀 엽기적인 테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찍고요. 제가 지금 침을 계속 뱉는 이유가 혓바닥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화학무기 테러를 할 뿐더러 입에 이제 침이 고이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꽤 됐습니다. 시간이 한두 달 이 정도 지금 혓바닥에 화학무기를 쏘면서 동시에 입에 침이 고이게 계속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이제 박재광 씨 영상에서 본 것 같아요. 입안에 침이 고이게 하는 이런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고, 또 목구멍에 가래가 걸린 것 같은 이런 테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제는 굉장히 심한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제가 토요일이었잖아요. 오늘 지금 일요일이고, 주말에는 저희 위층이 바로 이제 옥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옥상에 뭐 올라가면 얘네들이 다 숨는데 인기척은 느껴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있는 위치가 옥상 바닥에서 개구멍을 뚫었을 거예요. 개구멍을 뚫어서 관리사무소가 같은 편이기 때문에 옥상과 저희 집 천장의 중간, 그 중간으로 얘네가 이제 기어 들어가서 얘네가 움직일 때마다 나무판을 밟는 소리가 납니다. 나무판을 밟으면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 별로 움직이지는 않는데 얘네들 핸드폰 진동 소리, 새벽에는 라디오를 들어요. 라디오 소리, 뭐 방구 끼는 소리, 그리고 기계 돌리는 소리, 기계음. 얘네가 이제 기계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보면은 제가 머리 위 눈에다가 하도 테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2층 침대 위쪽에다가 나무판을 걸쳐놨는데 거기에도 화학무기를 얼마나 많이 뿌려놨는지 제가 밀대로 이제 밀면은 가루가 수증기니까 나중에 마르면 가루가 되잖아요. 예, 가루가 굉장히 많이 날리고 나의 가루로 이제 쌓이는 거죠. 화학무기가 건조가 되면 이제 가루가 되니까. 이제 그런 상태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테러를 했냐면은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밤에 이제 뭘 먹고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보통 핸드폰으로 뭐 이제 여러 가지를 보는데 수면제 마취제를 여태까지 중에서 가장 세게 쏜 것 같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마취제를 쏘면은 이렇게 지금 위에서 뭐 떨어졌죠. 위에서 화학무기를 직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지금 떨어졌는데 그 집에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볼 때 이 마취제를 다량을 쏴가지고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제 고개를 푹 떨구고 손도 땅바닥에 이렇게 끌리게 이렇게 의자에 앉았다가 이제 몸을 상체를 숙이게 되는 거죠. 마취제를 너무 다량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뭘 뭐 먹고 있거나 뭐 이러면은 그 시간에는 뭐 마취제를 쏘거나 뭐 이러진 않는데 먹고 나서 이제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할 때 마취제를 어제 같은 경우 심하게 다량을 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앉아있지도 않았는데 밥 먹고 얼마 앉아있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 마취제 쏘는 거를. 그래서 갑자기 내가 지금 마취제를 맞아가지고 졸고 있구나, 이러한 의식이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상체를 내가 구부리고 팔이 방바닥에 끌리고 그 정도로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잠에 빠져들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무기를 쏴도 다량을 쏘고
그리고 씻을 때도 등에 껍데기가 까지도록 다량의 수포제를 쏩니다. 어깨 같은데. 그러니까 비눗물로 이제 한번 씻어내고 샤워를 하면 원래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샤워가 무한 반복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다 샤워기로 씻어내면 또다시 화학무기를 뿌리고, 다시 비누칠해가지고 씻어내면 또 뿌리고 뭐 이런 식인데,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다량의 수포제가 피부를 녹이는 특징이 있잖아요. 피부를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예요. 껍데기가 까지게. 그래서 비눗물이 닿으면 쓰라리게. 왜 등짝 같은 데다 하냐면은 사진을 찍기가 힘들거든요. 이 피해자들이 이게 신체적인 피해, 이런 수포제 같은 일직선으로 긋거나 아니면은 껍데기가 까지니까 빨갛게 티가 나니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피해자들은 이렇게 고립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보건복지부 하, 질병관리청 하,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그들의 지령을 받는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에 의해서 이 F코드 대상자들, 피해자들은 고립을 시키기 때문에 자방들도 다 삥 둘러싸여 있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자방화시키기 때문에, 자살방지요원화 시키기 때문에 뭐 만나면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이러는데 만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한데, 이게 고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 사진을 하나 찍어달라, 이것도 사우나를 가지 않는 한은 쉬운 일도 아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수포제도 굉장히 다량으로 쏘고, 그 이유가 뭐냐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 이 자살방지원들의 이 테러가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해요. 물론 정건센터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겠죠. 제가 볼 때는 뭐 지령 없이 그냥 껴가지고 그냥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해지는 게, 이것들이 메인으로 하는 자살방지요원, 한 달에 350에서 450을 벌죠. 그리고 받고 이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알바로 하는 자살방지요원들 150에서 250을 한 달에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알바 자방들까지 이제 가세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장위에서 얘네들이 인기척을 내잖아요. 자기네가 있다는 걸 표시를 내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 문 앞에 한 명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어요. 문 위에. 그래서 페트병으로 탁 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왔다. 이거를 이제 거기 있는 자방들한테 페트병으로 쳐서 지네끼리 수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방마다 한 마리씩 있고, 방마다 한 명씩 앉아 있고, 제가 거실에서 자기 때문에 거실에는 대여섯 명인데 토요일 같은 경우 숫자가 더 늘어나요. 그리고 각각의 이 자살방지원 연놈들이 페트병으로 치고 이지랄을 하기 때문에 숫자를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뭐 페트병 치고 지랄들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얘네가 놀러 오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정건센터의 지령을 받고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아무튼, 수포제 테러도 굉장히 다량으로 했고,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딴 날보다 테러가 굉장히 심한 게, 이 허벅지 같은 데도 허벅지하고 골반하고 연결되는 부위 있잖아. 그런 부위가 이제 테러를 하면 되게 아픈데, 이거 굉장히 센 강도로 같은 부위를 몇 시간 동안 테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악질적인 고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분들도 이제 당해보셔서 알 텐데, 왜 발가락 끝에도 우리 고무줄로 딱 묶거나 아니면은 발가락이 양말이 빵꾸 났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딱 조이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것처럼 허벅지 부분도, 허벅지하고 골반 연결되는 그 부위도 동그랗게 돌려가지고 그 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짓들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허벅지하고 골반 연결되는 그 부위에다가 통증이 느껴지는 이걸 굉장히 강도가 심하게,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한 군데다가 그렇게 테러를 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증이 되게 심하죠. 그런데 낮 시간 같으면은 그냥 나가야겠다. 왜냐면 집안이 테러가 심하면 사실 집안에는 최소 시간만 있는 게 정답이잖아요. 있을 필요가 없는데 밤중이니까 새벽 1시, 2시 이 시간이기 때문에 밖에 나오기가 좀, 갈 때 제가 항상 여기 산책하는데 오긴 하지만 그 시간에는 여기에 올 수도 없는 시간이고, 다른 데 또 가기도 겨울이어가 이제 초겨울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그 시간에 그런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오고 싶었지만 시간이 이제 한밤중이니까, 나오기가 애매한 시간이니까 이제 그 지랄을 하는 거예요. 한 군데를 몇 시간 동안 계속 테러를 하면 통증이 진짜로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한 테러를 당했고, 저뿐 아니고 다른 분들도 아실 거예요. 피해자분들은. 그리고 그걸 어제 밤에만 한 게 아니고 아침에, 오전에 제가 조금 이제 잤는데, 오전에 그때도 그러더라고요. 낮 시간에도 잠깐 낮잠 같은 걸 이제 잤는데 일을 안 하는 날이어가지고 거기 허벅지에다가 그렇게 통증제를 자주 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자주 쏘는데 한 군데다가 집중적으로 몇 시간 동안 쏘는 겁니다. 그러면은 통증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몸을 방향을 바꿔가지고 오른쪽으로 누운 걸 왼쪽으로 누워도 이 새끼들이 이제 여러 방향에서 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그렇게 계속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치가 떨리는 이런 테러를 당하고 있는데, 저뿐 아니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똑같은 상황이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악질적인 테러를 하나. 그래서 참 치가 떨리는 그런 테러를 당하고 계실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새끼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원격으로 쏘는 거 플러스 이 자살방지 요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층과 층의 사이에 이제 기어 들어가서 이러한 테러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래층 놈도 같이 이제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래층이 19층 3호인데 아래층 단독으로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똑똑똑똑 이제 노크를 해서 제가 살고 있는 동에 이제 다른 자살방지원들이 가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단으로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폭행하고 이제 비슷한데,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뭐 6, 7명, 6, 7, 8명, 그리고 아래층에도 이제 여러 명, 위아래로 집단적으로 고문을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신체적인 그 고통, 통증도 있을 뿐더러 얼마나 심리적으로 더럽겠어요. 그죠? 그야말로 치가 떨리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당해왔는데, 글쎄 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가해자 집단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이게 대폭적으로 자살방지원이나 이제 게이트키퍼 요원들 뽑고 뭐 이래서 이제 대폭적으로 피해자들, F코드 대상자도 이제 넓히고 이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전서부터 김대중 정권 때, 좌파 정권이죠. 그때부터 이제 저 같은 경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다 합치면은 17년, 18년 이 정도 됐고, 이 신체적인 피해가 심각해진 거, 이 화학무기 테러로 인해서 신체적인, 그 전까지는 비인지 상태였었고, 인지 상태로 심각한 신체적인 피해를 당하기 시작한 거는 2017년서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정권, 그리고 그래서 이 가해자들, 그 문재인과 그리고 그때 그 국무총리 있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공무원이죠. 그리고 행정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질병관리청, 그리고 그 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에 구별로 있고요. 그리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령을 받아서 이 F코드 대상자들에게 이 화학무기 테러, 이 MK 울트라를 통해서 이 대상자를 고문을 통해서, 이 화학무기를 이용한 고문을 통해서 자살을 시키고 1,000만 원 이상을 받고 죽이고 2,000만 원 이상을 받는 이 자살방지 요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 그리고 이제 또 시민단체, 여러 가지 많은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들 또한 이 자살방지 요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하는 짓들, 이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 집단 모두가 10대부터 70대까지 모두 다 체포, 처형, 처벌, 깜빵에 갇히는 이러한 날이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자살을 당하는 거죠. 화학무기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입니다.